자, 저희가 이제 강원도 여행 시작하면서 첫 번째 10군데 지역인 철원 하천 지역을 마치고 그 다음 지역을 이제 할 차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 고성과 양구 지역 될 겁니다. 음, 그래서 고성과 양구는 410번부터 419번에 19번까지.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역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번부터 19번까지 해당되는 그 해시태그 관련된 기본 장소도 또 이렇게 알아보고 했는데,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고성에 평화 둘레길이 있는데, 이 십자가는 또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고,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뭐 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 하면 항상 그런 그 어떤 평화, 이런 거 상징을 하죠. 근데 마침 여기 이제 고성에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평화 둘레길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지금 410번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나 또는 뭐 교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되고, 교회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십자가가 있어요? 병원에 있어요, 네, 병원에. 병원에 있죠. 자, 우리 10번에 가장 처음 출발지는 어딜까요? 신관지는 아산병, 현대 예, 아산병원이에요. 맞아요.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이죠. 거기가 바로 10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 하겠습니다. 11번. 11번은 해시태그가 뭘까요? 빼빼로예요. 빼빼로죠, 빼빼로. 그래서, 이제 빼빼로 뭐 과자를 먹거나, 우리가 이제 가장 연상하기 쉬운 게 이제 빼빼로인데, 그 과자 연상을 하는 건데, 또 다른 것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10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9.11 쌍둥이 예, 빌딩? 맞아요. 그 미국의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이게 폭파되는 그런 그림 봤었죠. 네. 예, 거기가 이제 또 그 11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9.11 테러 이런 거 우리가 또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9.11 테러 같은 경우에는 뭐그 좋은 그런 저기가 아니어서 기억을 하는데, 좀 아무튼 간에 어떤 장소에 그 이렇게 스토리를 붙일 때 같이 연상해서 할 수 있다면 해도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학생들이 이쪽에 그 수학여행을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뭐랄까 애국심이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데, 지금은 워낙에 사는 이런 문화 정도라든지 생활 정도가 높아져서 학교에서 수학여행 안 가도 많이 가족끼리도 여행도 많이 가고 뭐 해외여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의 여행이 예전에 저희들 학창 시절에 그런 그 수학여행하고는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들은 수학여행이 그냥 단체 생활하는 그러니까 가족끼리 가는 여행에 비해 수학여행이라면 더 큰 집단이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단체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수학여행을 학교 그 행사에서 없애지 못하고 지금 있거든요. 한때는 또 수학여행은 또 못 가게도 했죠. 사고 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근절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면서 혼자 살지는 않고 여럿이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특히나 현대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다 집집마다 하나 아니면 둘씩, 둘도 요즘에 뭐 거의 안 낳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단체 생활에 대한 게 너무나 부족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라도 여행이라는 걸, 수학 여행이라는 걸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남북에 대치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항상 그것을 이렇게 주지시켰죠. 그래서 이쪽 그 강원도 지역으로 많이 수학 여행을 갔거든요. 제가 최근에 블로그 쓰면서 어젠가 낙산사 썼어요. 낙산사. 낙산사, 그 강릉 경포대에 있는 그쪽이죠. 그 낙산사와 관련된 그 스님이 누굴까요? 옷과 관련 있는데 이름에. 의상대사. 의상대죠. 네, 맞아요. 의상대사요. 옷을 우리 저 의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낙산사 바닷가에 가장, 그러니까 해안에 가장 가까운 그런 그 사찰로 유명한 그런 그 사찰이에요. 낙산사. 그래서 그 제가 지금 요즘에 이제 그 블로그에 쓰는 게 강원도 쪽을 쓰고 있는데, 지금 430번 대 들어갔어요. 430번은 어디냐면
430번 하면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죠. 30 해가지고. 삼성전자 직원들이 어디를 간 거예요? 유동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광화문에서 아니 경복궁에서 서울에 그 옛날 그러니까 한양이죠. 조선시대 때 한양의 그 경복궁에서 가장 동쪽으로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가장 동쪽에 있는 나루터 해가지고 거기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윤동진, 정동진이에요. 정동진. 가장 동쪽으로 동쪽에 있는 나루터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정동진이 된 거죠. 근데 이 정동진이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일찍 뜨는 뭐 그런 장소, 그래서 해맞이 1년 연초됐을 때 그런 일출 장소로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또 드라마의 그런 그 소재가 되기도 하고 뭐 드라마 촬영 장소도 되기도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그 많이 이렇게 화제가 거리가 된 그런 그 곳이에요. 정동진이. 정동진 하면은 바로 이제 그런 일출 장소 또는 이런 명소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정동진하고 또 상징적인 그런 그 건물이라고 할까? 있는데 그 뭐가 있죠? 정동진 하면 딱 떠오르는 그 건물이 있어요. 썬크루즈, 예, 호텔? 선크루즈 네, 호텔이라고 하는 그 바닷가에 그 저 호텔을 지었는데 그 호텔이 어떤 모양이에요? 대모양, 배 모양으로 돼 있죠. 배 모양. 크루즈 그 여행하는 그 커다란 배 그 모양으로 호텔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그 하나의 그런 그 랜드마크가 돼버렸던 것 같아요. 선크루즈 호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동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동쪽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그 사람들이 1년에 해맞이 하러 이제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해맞이를 한다. 그러니까 크루즈에서 그 크루즈 앞에 선을 붙인 것도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 모양의 그런 그 호텔로 한때는 미스터 트롯인가? 뭐 거기서도 또 이렇게 저기 뭐야 그 미스터 트롯에 출전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이렇게 그 맞아, 묻고 그랬어. 배틀을 하고 막 그랬던 것을 본 것 같아요. 대전에도 이 배 모양으로 이렇게 뭐랄까 그 건물을 지어서 레스토랑인가 뭔가 한 대가 있었는데 처음엔 조금 저기 하더니 지금은 많이 쇠퇴된 것 같고, 그 갈마동에, 거기가 갈마동이라고 해야 아, 되나? 배 모양으로 된 저기 뭐야, 예, 예, 있어요, 음식점. 내동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예, 예, 거기 있어요. 저기 퀸 엘리자베스 해가지고, 퀸 레스토랑인가? 음, 지금 그 외국어고등학교 있어요. 대전외고. 맞아요, 그 밑에 있어요. 대전외고 바로 밑에 그 커다랗게 배 모양으로 그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 레스토랑을 했었는데, 그 잘 안 되는지 하여튼 어쨌든 지금은 조금 퇴색됐는데, 아무튼 한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야, 여성들의 그 로망이라고 할까? 뭐 어떤 그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뭐 이런 때 이제 식사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런 의미로. 그럴 때 그 퀸 레스토랑에서 뭐 이렇게 식사하고 하면은 조금 더 의미를 좀 부여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정동진 때문에 다른 얘기까지 쭉 가는데 정동진은 그래서 거기 삼성전자 직원들이 거기 가갖고 뭐 워크숍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했겠죠. 자, 그리고 거기가 그 몇 번이라고요? 430번, 네, 430번이에요. 삼성전자. 그래서 같은 그 해시태그 생각해서 30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찌하다가 정동진까지 갔나? 낙산사의 의상대사 이것 때문에 그랬나요? 아무튼, 제가 이제 그 현직에 있을 적에 거기다 쓸 적에도 그랬어요. 1년에 거의 한 번씩 수학여행 가면은 꼭 들렀던 데가 강원도, 그 설악산 속초, 인제, 뭐 양양 이런 데 전부 경포대 뭐 낙산사 막 여기를 쭉 한 번씩 갔던 기억이 나서 블로그 쓸 때 이제 처음 그 사투를 그렇게 꺼냈는데 아무튼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지역도 공부할 텐데 지금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데는 이제 410번대 고성하고 양구예요. 수학여행 갈 때 여기 고성 양구는 그렇게 많이 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보다는 이제 그쪽 아까 얘기했던 그런 속초 인제 뭐 이런 쪽에 강릉 이런 데 많이 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고성 양구도 우리가 그런 그 장소로 특히나 이제 이 남북이 대치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또 이렇게 들르기도 해요. 거기 마지막 코스라든지 뭐 이렇게 잠깐 들리는데 그 다음 이제 지금 볼 곳이 통일 전망대예요. 그래서 통일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고성 양구에 통일 전망대가 있지만 또 경기도 파주에도 통일 전망대가 있어요. 경기도 파주도 이렇게 지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강원도하고 많이 가까워요. 판문점도 있고 해서, 그쪽에도 또 통일전망대가 있어요. 예, 거기 파주에 있는 통일전망대는 아마 218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통일전망대라는 곳이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다른 지역에도 또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런 그 남북이 배치되어 있는 가운데 정말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참 큰 거죠. 아마 우리나라가 하나로 됐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정치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참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411번은 통일전망대인데 여기에 학생들이 수학여행 왔어요. 안보 수학여행으로. 그런데 거기서 이제 빼빼로 뭐 그런 거 사서 먹고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통일전망대에서 6.25 전쟁 체험관도 한번 이제 견학하고 하는 그런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2번이에요. 12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112 신고예요. 예, 범죄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그 경찰 신고하는 전화번호가 112죠. 112. 우리가 이제 이게 공공으로 쓰는 신고, 뭐, 하여튼 그 전화번호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거의 쓰지 않지만 뭐 어디 잘 모를 때 알려달라고 할 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안내였었잖아요. 그래서 114, 114, 안내하면은 당연히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몇 번이에요? 114, 114죠. 114. 또 뭐 불이 났다. 119, 불이 났다. 어디다 신고해요? 몇 119, 번에? 119. 119 아니에요? 119? 맞아요. 네, 119. 그렇게, 그런 이제 좀 몇 개의 번호가 있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그 다산 콜센터인가? 뭐 이래가지고, 뭐 필요한 것을 거기다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바로 처리하고 하는 그런 그 번호가 있는데, 우리 대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금 좀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공공을 정해갖고, 이렇게 뭐랄까,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번호들이 있죠. 그래서 112 하면은 바로 어떤 범죄 신고 같은 거 할 때, 113, 112, 뭐 간첩 신고 뭐 이런 것들 하고 했던 그런 그 번호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참 그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워낙에 스마트폰이 뭐 1인 1대가 아니라 한 사람이 몇 대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번호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 그 기억이 그닥 지금 아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워낙에 뭐 자유롭게 전화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여기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12번 하면은 앞에 일자 붙여갖고 그런 그 경찰에 신고하는 번호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장소는 실제 어디냐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뭐 대표적인 그런 그 해수욕장이면서 그 남과 북의 가장 뭐랄까, 우등어리격? 그런 사람들이 별장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별장이라든지 또 북의 김일성 별장이 여기 화진포 그러니까 화진포에 있어요. 네, 그만큼 경치가 아름답다는 얘기죠, 여기. 여기 그 별장들이 이렇게 남과 북의 가장 그 우두머리인 그런 사람들이 별장에 있어서 여기에 늘 경찰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제기하고 네, 있어요. 그렇죠. 대기하고 있고 주둔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경호 차원에서도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은 다 뭐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경호 차원에서 우리가 대통령 이제 경호할 적에도 그 경호 인력들이 있듯이 하여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승만 별장이나 김일성 별장에 이제 경찰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11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3번이에요. 자, 13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13일에 금요일이에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공포 영화예요. 이 영화를 어디서 봐요? 고진항 등대에서. 예, 거진항하고 등대 이렇게 써놨는데, 어, 여기도 이제 항구죠. 이제 선박들이 왔다 갔다 드나드는 곳이고, 뭐 여러 가지 고기잡이를 하고, 이제 돌아오고, 뭐 이런, 그런 곳일 거예요. 이 거진항에서 많이 잡히는 생선이 뭘까요? 거진항의 대표적인 생선. 여기 동해안에서 나는 생선인데, 거진 명태라고 그래요. 거진 명태. 거진 명태가 거기는. 그래서 아무튼 근데 명태에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있죠. 예, 황태, 네, 명태, 황태, 지금 얘기한 황태, 또 말린 거는 북어라고 하잖아요, 네. 북어. 북어라고 자죠, 북어. 또 저기 명태를 좀 얼리면 뭐가 돼요? 동태. 동태가 동태, 되죠, 동태, 동태. 동태. 그냥 얼리지 않은 게 이제 생태라고도 이제 하는데, 동태. 잠깐,
저희도 학창 시절에 지리 선생님이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었는데, 그 이제 각 그 지역마다 특산물도 공부를 해요. 뭐 이제 지하자원은 어디서 뭐가 많이 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동태 얘기가 나왔어요, 동태. 음, 근데 동태가 그 얼려진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지리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좀 우습게 하느라고 봄에 나오면 춘태다. 가을에 나오면 추태다. 여름에 나오면 핫해다. 그래갖고 출하수동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깜막 음, 속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청소년 음, 시절에. 음, 그런 게 있지 않는데 그때 지련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 명태의 이름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죠.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황태는 어떻게 해서 황태가 된 거예요? 어, 저기 뭐야. 말려야죠. 추운 데서 말려가지고 한때가 됐지. 맞아요. 바람을, 바닷바람으로 예, 이제 바람을.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게 말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살이, 그 명태 살이 이렇게 누런 빛으로 변하나 봐요. 그래서 황태라고 음, 하는, 황태가 뭐 다른 생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태하면 어디가 유명해요? 강원도? 강원도 어디? 강원도. 원래 행성 것이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그죠? 행성. 행성. 예. 그래서, 근데 강원도 행성은 소고기가 유명한데. 예, 황태마을도 있죠, 아주. 행성에보다도 속초나 인제 쪽에 가까울 텐데, 하여튼, 인제 쪽에 가까울 거예요. 거기 그, 황태마을이라고 하는. 그래갖고, 실제로 그, 마을, 그렇게 조성이 돼갖고, 거기는 그게 그 주 산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황태마을은 몇 번일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황태마을에 이렇게 체험하느라고, 관광하느라고 많이 가요. 특히 저기 2층 버스를 타고 많이 가요. 427번. 응? 400? 27번. 27번이에요. 2층 버스라고 했으니까. 네, 거기가, 인제라고 해야 될 텐데. 속초 네. 인제, 황태마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거진항 등대에서 황태까지 얘기했어요. 거진항에서 뭐가 많이 잡힌다고요? 명태, 거진 명태예요, 거진.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거진항에서 명태를 많이 잡고 그 선원들이 돌아와서 호텔 숙소에서 뭘 보는 거예요? 13일에 금요일 13일에 공포영화를 보고 금요일 있어요. 그런 그 영화를 보는 거예요, 공포 영화를. 자, 서울에서는 어디서 봤을까요? 서울에서는 한국체육대학에서 체육대학. 봤어요. 예, 한국체육대학에서. 한국체육대학에서 왜 예를 볼까요? 그 말이구나. 일본. 어떻게 스토리를 만드실래요? 그런 것이 운동, 이제 우리 창의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창의력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나름대로 꾸며나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능력이에요. 한국 체대하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그 체육 그 선수들 기르는 그런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예, 올림픽 예. 경기장 그 주변에 이제 한국 체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막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제 저녁에 하루 일과를 숙소로 마치고 들어와서 숙소에 돌아와서 이제 운동한 학교들이 그런 그 여러 가지 영화를 피로도 보는 풀 겸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영화를 공포영화를. 본다, 공포 영화를 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이에요. 14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114 전화번호. 네, 아까처럼 112처럼 12번처럼 114 해서 앞에 1을 붙여갖고 공중전화 번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14 안내전화. 이게 식사는 왜 나왔을까? 여기 식사를 써놨는데 여러분들은 이 식사가 왜 써졌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에는 이거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봤는데 오늘 아침에 보다 보니까 거기에 식사가 써 있어갖고 왜 그럴까요? 식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 식사. 14? 아, 14? 14. 근데 여기 식사가 14로. 식사라고 써 있어요. 기억으로 써 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니면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또 뭔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식사. 14면 뭐, 그냥 저긴데, 아무튼, 그래요. 124는 우리 안내전화인 것은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곳을 갖다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할 때, 그 안내전화번호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그 장소에 뭐가 많은 거예요? 공중전화 박스가 그렇죠. 많아요. 공중전화 박스가 많은 거예요. 서울에서는 어디에 공중전화 박스가 많아요? 운동장. 잠실 그렇죠. 종합운동장.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에. 예. 지금은 참 휴대폰들 다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뭐야 공중전화 박스가 운동전화. 대단한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서울 강남에서는 지금 얘기했던
그 잠실 종합운동장인데 강북에서는 어딜까요? 경복궁, 경복궁, 경복궁?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응. 경복궁 옆에 있는 그 또 유명한 우리가 뭐든 지금도 항상 회자되고 있는 그런 장소. 광화문. 하늘, 광화문이죠. 야, 경복궁은 지금 얘기했던 몇 번이에요? 114번, 114번이에요. 광화문은 115번이에요. 115번이에요. 115번. 광화문 할 때, 자, 15는 우리가 저기 해시태그가 뭐예요? 보름달,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보름달이죠. 보름달. 음, 응. 음, 그래서 이제 광화문 설명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음, 광화문. 그때 그 문은 사실은 대문 문자일 거란 말이에요. 음, 광화문. 그런데 음. 그 달을 발을 영어로 영어로 문, 할 때 문이라고 하잖아요. MOON. 그래서 그 발음이 문 같이 저기서 광화문하고 경복궁하고 혼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구별해서 기억하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은 몇 번이요? 115번, 15번. 15번. 경복궁은 114번. 4번. 114번. 예, 바로 그 근처에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15번이에요. 아니, 115번이 아니라 여기서는 415번이겠죠. 15번. 근데 15번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름달이에요. 그래서 시골 마을에, 이 전통 마을인데, 여기 이제 이런 그 고유의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옛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고성 왕곡 마을이라고 해갖고 거의 그 보존 지역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이런 그 마을이에요.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415번. 415번. 415번이에요. 고성 왕곡 마을에. 제가 블로그 쓸 때 여기 고성 왕곡 마을 하면서 위에다 보름달을 이렇게 그려놨을 거예요. 네, 여기 그 보름달도 있고, 뭐 이런, 정월 대보름, 뜬 8월 보름, 뭐 이런 때 이제 민속 행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고성 왕곡 마을을 기억해보자라고 했어요. 고성 왕곡 마을이 몇 번이라고요? 115번. 415번. 415번이에요. 415번.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북은 그러면 몇 번일까요? 강북에 번호는 115번일 텐데 어딜까요? 잠실 롯데하우스, 15번은 광화문인데요. 예, 광화문이죠. 그러면 네. 그냥 15번은요? 잠실 롯데월드, 예,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롯데월드. 예, 잠실에 아주 진짜 상징적인 또 랜드마크이죠. 아주 놀이시설로 대단한 그런 좀 혁신적인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그 롯데마을 막 롯데캐슬 했고 막 성 같은 그런 것들 지어놓고 그 놀이시설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 보름달이 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거기 번호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6번이에요. 16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일주일이상, 신림은 인류 요리사. 인리 요리사 또, 뭐, 저기, 짜파게티. 16살의 꿈, 뭐, 이런 것들, 불렀던 이제 걸그룹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류, 명품, 뭐, 이렇게 여기는 써놨는데, 인류 요리사. 자, 여기 고성에서는 어디냐면은, 고성 테디베어 박물관이에요. 테디베어는 뭘까요? 배우는 저기 베어가 곰이잖아요. 뭐예요? 곰이에요, 곰. 곰. 곰이죠. 근데 음. 우리 곰 인형 중에 그 테디베어라는 거 많이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테디베어 박물관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느냐? 원래 테디베어는 그 미국에서 이렇게 들여온 건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어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그 미시시피 주인가 어디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그때가 1902년인가 뭐 그렇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그때 그 미시시피 주에 갔는데 거기에 곰 사냥을 초청받았대요. 1900년, 1902년이니까 지금부터 100년도 더 넘게 저기 지난 시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대통령이 오니까 그 곰 사냥에 그 초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곰을 사냥하도록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아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곰을 잘 잡도록 거의 막 이렇게 그 뭐랄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곰을 갖고 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사냥하도록 그랬는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 뭐야, 거의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어, 바른 그런 저기가 아니다 해갖고 그것을 거절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일화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생명도 존중하고 굉장히 그 정의로운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마을 신문에 부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그 봉제 인형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곰을. 그 곰을 이렇게 헝겊으로 해갖고 만들어서
이제 그 인형 이름을 이제 테디베어라고 했는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애칭이 테디래요. 그래갖고 그 애칭을 따서 그 봉제 인형을 만들면서 그 이름을 테디베어 이렇게 해도 되겠냐 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형을 만들어갖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비슷한 무렵에 1년 뒤인가? 네, 독일에서도 똑같이 그런 그 인형을 또 만드는 그런 사업을 했었다고 해요. 독일의 어떤 사람도. 그래서 테드베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어떤 그 사랑의 상징 굉장히 또 어른들한테는 막 포근한 동화 같은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런 그 생명을 존중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테디베어 하면은 많은 그 연인들의 뭐 어떤 선물 또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들 길러주는 또 어른들은 또 자기 어렸을 적의 그런 그 느낌 이런 것들을 간직할 수 있는 향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테디베어 박물관이 여기 고성에 제가 여기 고성에 있을 때 그 전에 가봤었거든요. 테디베어 박물관. 그런데 지금은 이 문 닫았어요. 지금은 안 하고 지금은 어디가 유명하냐면 제주도에 정말 커다란 제대로 된 그 테디베어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고성에 있었던 거는 조금 처음에 시작은 좀 거창하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가 조금 사라지고 인기가 제주도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테디베어는 그런 그 관련 스토리들을 좀 갖고 있어요. 제가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본 거는 테디베어 말은 많이 하는데 왜 테디베어일까 하고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관련된 그런 일화가 있는 걸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테디베어는 너무 익숙한 그런 인형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테디베어까지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수업하고요. 여러분들이 블로그 많이 봐주시고, 제가 엊그제 7월 3일인가 언제 그 수업했던 내용을 분명히 만들어서 올렸는데,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거기 조회수도 올라가는데, 근데 조회수도 안 나고, 어떻게 하니까 또 안 보여요? 결국에 가서 제가 관리자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때 했던 것들이 막 그 전쟁에 관한 거며 뭐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유튜브 쪽에서 차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혐오라든지 또는 뭔가 비방한다든지 뭐 이런 안 좋은 거 너무 극심한 거 음,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는 그런 정책인데 그때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이 막 그랬었나 하여튼 차단됐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다 보내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상하다 하고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엊그제 한 거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면서 보니까 관리자 창에 가서 보니까 차단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제가 만들어서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안 봤을까 이렇게 하고 또 왜 잘 이게 서비스가 안 되지 하고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자, 이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